안녕하세요. 의정부힐링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다른 일반적인 병들과 마찬가지인데요. 뇌의 통합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되지가 않고 어려울 때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환자분 본인이 원해서 자의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현재 놓여진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신과 입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요. 바로 이제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입원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떤 때 이제 이런 형식의 입원이 필요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심하게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거나 환각이나 망상에 영향받는 정신병적 상태에서는 사고가 나거나 나중에 또 감당하기 어렵고 크게 후회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호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타인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해칠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이 심하거나 피해 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처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한 세 번째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거부하고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도 잘 안 되고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고착화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타인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는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입니다. 빨리 치료한다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데 장기간 방치해서 나중에는 치료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악화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정해진 자세하고도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보호 의무자의 범위를 정해놓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입원 이후에도 다른 두 번째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요하고 이런 입원 과정들은 모두 외부의 입원 적합성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원 기간이 연장될 때도 일정 기간마다 외부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환자도 입원 이후에 각종 권리들을 고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입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대면 조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퇴원 및 처우 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입원 기간 중 통신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객관적인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환자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히려 정신과 입원이 불법, 강제 입원이라는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적법한 절차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가족이 보호 의무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분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라는 형식의 비자발적 입원도 있으니까 병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기간은 환자분의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원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연히 문제가 되었었던 증상들이 호전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없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보통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라면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잘 먹으면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개월 안으로 정서적, 행동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또 심지어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도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의 호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퇴원 이후에도 외래 통원 치료가 잘 유지될지의 여부인데요. 가령 심했던 우울증, 조증의 증상이나 혹은 환각,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약을 먹고 당장 없어졌다 하더라도 퇴원 이후에 치료를 중단하면 몇 개월 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질병 때문이었고 따라서 약 복용 등의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인식, 즉 병에 대한 인식인 병식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식이 없다면 증상이 빨리 좋아져도 퇴원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재발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퇴원을 결정할 때 환자분의 병식이 충분히 형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증상 안정과 병식 모두가 완벽해질 때까지 무작정 오래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하고 환자와 보호자, 주치의가 함께 상의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입원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부 힐링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석이었습니다. 정신과 입원도 치료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주치의랑 잘 상의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힐링스병원은 환자들의 건강한 마음 회복에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